자, 이제 다공성 촉매 입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공성 촉매 입자. 자, 이제 단일 기공에 대한 결과가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입자를 근사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확산계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적절한 확산계수가 예를 들어서 분자 확산계수 D를 구조 내에 유체 유효 확산계수로 치환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분자 확산계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사용하려는 분자 확산계수를 유효 확산계수로 치환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입자 크기의 정확한 크기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캐탈리스트 입자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자, 입자 크기의 정확한 그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그 특성 크기를 측정해야 되는데, 특성 크기 이거를 캐릭터리스틱 사이즈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디멘전에 대해서 다르게 나오게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파티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입자 크기 사이즈 L의 경우는 정의가 그 서피스 분의 볼륨, 결국에는 이 디멘전은 랭스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서피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파티클 볼륨이죠. 파티클 볼륨이고, 그다음 서피스라고 하면은 그 반응물 침투에 사용되는 외부 면적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파티클에 대해서도 요거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플랫 파티클이냐 아니면 실린더냐 아니면 스피어냐에 따라서 플랫 파티클은 플랫 파티클의 경우에는 2분의 시크니스, 두 번째 실린더의 경우에는 2분의 R, 그 다음 세 번째 그 스피어의 경우에는 3분의 R.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그 대강 9에 보면은, 자, 파티클 랭스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볼륨을 그 서피스 에어로 나눈 걸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반응 속도의 측정. 자, 반응 속도의 측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차 반응의 경우에 1차 반응의 경우에는 RA가 마이너스 V분의 1에다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식이죠. DT분의 DNA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KCA,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반응식에 대한 건데, 얘를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캐탈리스트에 반응한 킬로그램 수, 그러니까 RA 프라임, 그다음에 RA2 프라임, 그다음에 RA3 프라임, 그다음에 RA4 프라임 요 네 개가 있는데 RA 프라임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단위를 보면 되겠습니다. RA 프라임은 당연히 K 프라임 CA가 되는데 얘는 뭘로 나누냐면은 마이너스 W분의 1에다가 DT분의 DNA. RA2 프라임의 경우에는 S분의 1이 되겠죠. S분의 1. K2 프라임 S분의 1에다가 DT분의 DNA.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 세 번째 CA에다가 요 같은 경우에는 VP분의 1입니다. VP 포러스 그 자, 포러스 파티클의 볼륨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이야기한 VP의 경우에는 파티클의 면적, 자, 파티클 전체의 그 파티클 그러니까 솔리드 파티클의 볼륨, 솔리드 파티클의 볼륨 VP. 자, 솔리드 파티클의 볼륨 분의 1 해서 DT분의 DNA.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리액터를 기준으로 해서 VR분의 DT분의 DNA.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조금 뜻하는 바가 다른 게 여기서는 들어간 게 그 캐탈리스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얘는 캐탈리스트 웨이트죠. 얘는 캐탈리스트의 서피스 에어리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의, 그러니까 꼭 캐탈리스트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특정 솔리드의 웨이트, 그러니까 볼륨. 그 다음에 얘는 특정 솔리드가 아니라 그 전체 리액터의 볼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는데 그 이 중에서 그 3번 자, 이 중에서 요거 1번 이걸 0번이라고 하죠. 이걸 0번. 다시 넘버링을 합시다. 자, 여기서 그 얘를 0, 1, 2, 3, 4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이드 그 볼륨은 보이드의 볼륨. 그다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W는 캐탈리스트의 매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S는 캐탈리스트의 서피스 에어리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볼륨은 파티클의 볼륨이에요. 파티클. 자, 근데 여기서 보통 파티클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캐탈리스트를 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캐탈리스트의 볼륨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리액터.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매스, 얘랑 1번, 3번에서 캐탈리스트 매스 또는 캐탈리스트 볼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N차 반응에 대해서 K 프라임 CAN, 얘는 N차 반응에 대해서 K
3'에다가 CA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적절한 그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분자 디퓨전 코에피션트 D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펙티브 디퓨전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여서 이펙티브 디퓨전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유효 확산 계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체의 유효 확산 계수.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방금 이야기했던 파티클의 사이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어떠한 파티클이 있으면은 파티클 쉐입에 상관없이 그 볼륨분의 그러니까 서피스 에어리어분의 볼륨으로 쓸 수가 있겠다. 이게 L 단위로 쓸 수가 있겠다. 자, 그게 이제 플랫 플레이트일 때, 그다음 실린더일 때, 그다음에 스피어일 때 쓸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재밌는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여기 이펙티브니스 팩터와 그다음에 ML 실 모듈러스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얘네들이 어떤 그래프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쉐이브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조금씩 다르게 쓸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ML이 L에다가 D분의 K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ML이 커지면 커질수록 디퓨시비티가 작아지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쪽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강하게 작용하는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강하다.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강한 영역.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작아지는 영역이죠.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작아지는 영역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일 때랑 얘네가 1일 때는 이상적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0.4 근처까지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0.4에서 4 사이에는 적당히 이렇게 얘네가 내려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4부터는 그 실 모듈러스 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얘네들이 어떤 쉐입을 갖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그 커브가 어떤 경우는 조금 더 그 쉽게 말해서 이펙티브니스 팩터가 크다라고 하는 뜻은 얘네들이 쉐입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포 디퓨전 같은 동일 포 디퓨전 레벨이라고 요걸 우리가 포 디퓨전 레벨이라고 할 수 있죠. 포 디퓨전 레벨에서 얘네들이 리액션 레이트이 더 크다. at the same 포 디퓨전 레벨에서 비교를 할 때 그 어떤 애들이 리액션 레이트이 더 크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봤을 때 플랫 플레이트일 경우가 R 플랫 플레이트가 가장 리액션 레이트이 크고 그 다음이 두 번째로 실린더, 그 다음에 스피어. 요 순서로서 얘네들이 그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같은 수준일 때 리액션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게 가장 그 캐탈리스트로서 좋은 쉐입을 가지고 있냐라고 할 때 보통은 패킹을 위해서는 스피어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피어가 패킹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이 스피어일 때보다는 얘네가 플랫 플레이트일 때 조금 더 얘네들이 그 디퓨전 레지스턴스 대비해서 리액션 레이트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커브는 얘네들이 같은 디퓨전 레지스턴스에서 그 파티클의 쉐입에 따라서 어떻게 리액션 레이트이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쉐입에 대한 그 이펙티브니스 팩터의 영향력의 효과를 나타내게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같은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만약 이쪽에서 선을 그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만약 같은 리액션 레이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포 레지스턴스가 필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실린더리컬 그러니까 스피어는 이만큼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이만큼의 그 레지스턴스가 필요하지만 플랫 플레이트일 경우에 이만큼까지 있어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이 리액션 레이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나타냈는데, 얘네들이 이야기한 캐탈리스트, 자 여기서 이야기한 솔리드 캐탈리스트의 경우에 이거는 여기서 나타난 볼륨의 경우에 보이드 볼륨, 그 안에 보이드가 얼만큼 있는가, 그 캐탈리스트 내 보이드의 볼륨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여기서 W는 캐탈리스트의 무게, 여기서 S는 캐탈리스트의 서피스 에어리아, 그 다음에 여기서 볼륨의 같은 경우 솔리드의 볼륨인데 여기서 이야기한 솔리드는 캐탈리스트가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VR은 여기 우리가 캐탈리스트를 채운 그 우리가 뭐 튜블러 리액터면 튜블러 리액터의 그 리액터 사이즈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네 번째 효과로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실 모듈러스, 그 우리가 아까 뭘 이야기했었냐면은 그 기공 자, 네 번째가 캐탈리스트 파티클의 사이즈에 따라서 캐탈리스트 파티클 쉐입, 다시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캐탈리스트 파티클 쉐입에 따라서 얘네들이 뭐 실 모듈러스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실 모듈러스와 그 다음에 그 이펙티브니스 팩터가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 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 정의는 1차 반응. 자, 1차 반응일 때 이야기예요. 자, 먼저 마이너스 RA의 그 트리플 프라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죠. K 트리플 프라임 CA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그 CAS로 나타내면은 CAS의 엡실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 이펙티브니스 팩터의 경우에 각각이 쉐입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이 탄젠트 MT, 자,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여기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요건 우리가 그 이전 수업에서 이펙티브니스 팩터 이야기할 때 퍼스트 오더에서 CAS분의 CA가 그 ML분의 탄젠트 하이퍼볼릭 ML이다 라는 그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경우에는 그 플랫 플레이트의 경우가 되겠다. 자, 두 번째의 경우에 이야기해 볼게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MT, 그러니까 실 모듈로 수분의 1에다가 I0에 EMT에다가 I1에 EMT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쉐입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얘네가 스피어일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요거는 스피어. 자, 그래서 얘네들이 그 이펙티브니스 팩터가 우리가 뭐 관계식을 쓰는 거는 관계식을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래프를 쓰는 건 뭐 그래프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타나고 그다음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 거를 하긴 하는데, 그거와 또 달리 얘네들이 그 실 모듈러스와 그 다음에 이펙티브니스 팩터가 다음과 같이 다양한 그 쉐입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 기공 저항 효과, 자, 기공 저항이 뭐예요?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죠. 턴스의 리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요거는 6번이고요. 기공저항의 극한이고 5번은 실험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실험적 그 기공 저항 효과 계산. 그러니까 기공 저항 효과를 어떻게 실험적으로 계산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67입니다. 567. 마지막으로 입경이 다를 때 얘네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이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그 계산했던 얘네들이 카탈리스트 파티클의 이 쉐입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펙티브니스 팩터가 슬랩일 때 플랫 플레이트죠. 플레이트와 실린더일 때와 스피어일 때 다르게 나타난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나타납니다. 이게 뭔가요? 요거. 자, 요런 게 이상한 게 나타나죠. 얘를 우리가 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베슬 펑션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슬 펑션. 예.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베슬 펑션. 자, 베슬 펑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학수학 시간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베슬 펑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보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다음과 같은 베슬 이퀘이션이 있어요. 이 베슬 이퀘이션을 여러분 왜 쓰냐? 여러분들이 그 편미분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 때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이 있을 때 얘를 일반해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다음과 같이 뭐 오더 P일 때 첫 번째 종류, 오더 P일 때 두 번째 종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놨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modified Bessel 펑션, 그 첫 번째 종료 order P의 modified Bessel 펑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IP를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JP를 요런 거 다 이렇게 modified 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우리 어디에 쓰냐면은 얘를 가지고 실험적으로 실험적으로 얘를 기반으로 하여 얘를 기반으로 하여서 shape 이 다른 캐탈리스트의 effectiveness 벡터를 찾는데 사용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린더일 경우 다음과 같이 그 I0분의 IP, 자, 특히 실린더 일 경우에 그 써야 되잖아요. 이때 그 modified Bessel 펑션을 이용을 해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기선 조금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그 쓰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J1X는 K가 1이니까 그 P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K K 그 다음에 2분의 X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에다가 K 팩토리얼 분의 K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J1 그 다음에 J2가 있죠. 그러니까 I0가 있으니까 J0가 있겠죠. X는 K 팩토리얼 분의 K 팩토리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K에다가 2분의 X에다가 2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J1과 J0를 우리가 풀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IP 요거를 가지고 I1X는 I-1에다가 J1 IX I0X의 경우에는 I 마이너스 P가 0이니까 그냥 얘는 0이죠. 그 다음에 J0 I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실린더의 effectiveness 벡터 요거를 찾는데 요 effectiveness 벡터를 찾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자, 됐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 수학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요거를 사람들이 그 실험적으로 어떻게 찾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보는 웨그너 와이즈 윌러 이거의 모듈러스 또는 웨그너 모듈러스라고 해서 MW라고 표시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MT 제곱 입실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계산했더니 L 제곱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겠다. 저기서 DE는 effective diffusivity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실험적으로 그 모듈러스, 그러니까 실 모듈러스를 찾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포즈 레지스턴스 리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그러니까 좀 전이라고 하면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 처음에도 그렇고 이펙티브니스 팩터와 그 다음에 실 모듈러스 간의 그래프가 있으면은 얘가 0.4와 4 요 사이에 그 얘네들이 그 뭔가 이렇게 그 변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은 0.4가 이하일 때
얘네가 0.4 이하 일단 볼게요. 0.4 이하일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펙티브니스 팩터는 거의 1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CL 모듈러스가 4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얘는 MT분의 그러니까 CL 모듈러스 분의 1이 이펙티브니스 팩터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웨그너 모듈러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0.15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다. 그러니까 MT가 0.4보다 작은 경우는 뭐랑 비슷하냐면은 MW가 0.15보다 작은 경우와 같다. 요거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가 MW가 MT 제곱의 엡실론이죠. 엡실론이 거의 1 값을 가지니까 MT가 0.4죠. 0.4 곱하기 0.3, 0.16이니까 거의 0.15 요거가 맞게 나오죠. 그 다음에 MT가 4보다 크다. 그러면은 MT가 자 MW는 그 4의 제곱 하면 16이에요. 16인데 이때 그 얘가 이펙티브니스 팩터도 굉장히 작아지는 값을 가집니다. 그 이펙티브니스 팩터도 굉장히 작아지는 MT분의 1이 4분의 1이 되죠. 4분의 1이 되니까 4의 값을 가지죠. 그러니까 얘도 4.0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두 개가 정확히 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MT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MW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둘 다 4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MT가 4보다 크고 MW 값이 4보다 큰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경우라 하냐면은 지금 디퓨시비티가 그 D분의 K 루트니까 얘가 그 굉장히 큰 상황이 되죠. 디퓨시비티가 작아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얘네가 포 레지스턴스가 큰 경우, 턴스가 큰 경우에 해당이 되고 반대로 얘네가 0.4보다 작다. 그 다음에 0.15보다 그러니까 MW 값이 MT 값이 0.4보다 작고 MW 값이 0.15보다 작다. 이 경우에는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그 포 레지스턴스가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그 디퓨시비티가 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디퓨시비티가 크니까 포 레지스턴스가 작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포 레지스턴스가 큰 경우니까 스트롱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있는 영역.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 디퓨전 풀이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말하면은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표리하다. 이쪽 영역은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프리한 영역이 이 여기 0.15와 여기 그러니까 MW가 0.15보다 작고 그 다음에 MT가 0.4보다 작은 영역은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불이한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 CL 모듈러스 대신에 CL 모듈러스가 아까 관계가 요식 있죠. 요식 MW는 MT 제곱 엡실론 요거를 집어넣어서 그냥 MT 값을 가지고 MW 값을 구하면은 바로 얘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쉽죠? 예, 그다음에 다른 그 크기를 가진 파티클의 경우에 어떻게 되겠냐라고 할 때 첫 번째 그 디퓨전 프림 레짐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MT가 0.4보다 작고 MW가 0.15보다 작은 그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거의 없는 영역이 되겠죠. 그럼 RA는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RA2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은 거의 1이 나오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두 번째예요. 얘네가 MT가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MW도 4보다 큰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둘 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나와요. 얘는 1, 1이니까 그냥 1이 나오는데 epsilon 2분의 epsilon 1은 mt 1분의 1에다가 mt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뒤집혀지니까 실 모듈러스 1분의 실 모듈러스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가 각각 어떻게 되냐면은 d분의 k, d분의 k 이렇게 되겠죠. d분의 k, d분의 k가 되니까 이 영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뭐를 보냐면은 MW를 다시 한번 리콜을 한번 해볼게요. MW. 자, MW의 경우에는 MT 제곱이라고 했죠. 이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은 L제곱으로 L제곱. L제곱 뭐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L 그러니까 MT가 그 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MW2 MW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펙티브니스 팩터의 관계로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L2 L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얘는 R1분의 R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레이시 어떻게 변하냐면은 파티클 사이즈의 그 반비례 그 리버스 익스포넨셜하게 그러니까 레시프로컬하게 그 변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파티클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파티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반응 속도는 느려지게 되겠다.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확장을 해볼게요. 자, 확장을 해보면은 우리가 다양한 파티클 사이즈와 쉐입이 있다라고 할 때 파티클 사이즈랑 쉐입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할 때 이 다양한 예를 들어서 캐탈리스트가 있으면은 캐탈리스트가 하나의 모양과 사이즈가 있으면은 제일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랬을 경우에 이 엡실론은 엡실론 1 프라임, 엡실론 2 F2 프라임 해서 각각의 그에다가 그 프랙션을 곱합니다. 뭐로 프랙션을 곱하냐면 이 F1, F2 얘는 각각의 파티클의 볼륨 프랙션이 되겠다. 볼륨 프랙션. 자, 볼륨 프랙션을 곱한 게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몰라 볼륨이 있을 변할 경우, 몰라 볼륨이 변할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얘네가 확장할 경우에는 리액션이 그 리액션 중에 얘네가 몰라 볼륨이 커진다. VM이라고 할게요. VM이 커질 경우에는 얘는 이펙티브니스 팩터는 작아진다. 반대로 얘네가 몰라 볼륨이 작아진다. 그러면은 이펙티브니스 팩터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그 arbitrary reaction kinetic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푸른 거는 1차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1차 반응이 아니라 n차 반응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 진행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다공성 촉매 입자일 때 얘네들이 입자가 다양한 모양, 크기일 때 얘네들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확장을 해서 이러한 애들이 여러 개 있을 때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졌을 때 그 다음에 몰 부피가 변화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본 거는 1차 반응에 기반해서 풀었는데 1차 반응이 아니라 얘네를 n차 반응으로 일반화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기공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